경주 김씨 왕실의 핏줄 미스터리.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신라 제30대 문무왕. 그런데 1796년 조선 정조 시절 경주에서 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돌조각 하나가 한국사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문무왕 능비의 파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석에는 신라 김씨 왕조의 뿌리가 투우라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투우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한민족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광활한 초원을 호령하던 유목제국 흉노의 왕자였습니다. 신라의 위대한 정복 군주 문무왕은 왜 자신의 핏줄이 흉노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비석에 당당히 새겨 넣었을까요? 오늘 히 스토리에서는 이 천년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21년 중국 대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의 7대 황제, 그 유명한 한무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한무제 평생의 수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북방의 거대한 공포, 흉노족을 토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흉노는 단순한 야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기동력과 우수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초원을 통일한 거대한 유목제국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이들을 꺾기 위해 천재 소년 장군 곽거병을 앞세워 대규모 정벌에 나섭니다. 결과는 한나라의 대승리. 이때 흉노의 유력한 부족장이었던 휴도왕이 목숨을 잃고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해 한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무리 속에 훗날 신라 왕실의 족보를 뒤흔들 14살의 어린 왕자 훗날 김일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투우가 있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적국의 노비가 된 소년 투우에게 주어진 일은 황실의 마구간에서 말을 키우는 험한 노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원을 호령하던 유목 민족의 DNA는 노비의 옷을 입혀놓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무제가 후궁들과 함께 마구간을 사열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비들이 황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며 말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소년만이 수려하고 당당한 체격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훌륭하게 관리된 거대한 말들을 이끌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투우였습니다. 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본 한무제는 즉시 그를 노비에서 해방시키고 황제의 말을 관리하는 관직을 내립니다. 일제는 특유의 성실함과 기마 민족으로서의 탁월한 지식을 발휘해 한무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무제를 암살하려는 반란군의 시도를 일제가 온몸을 던져 막아내면서 단순한 신하를 넘어 황제의 가장 강력한 최측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었죠. 한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일제에게 파격적인 보상으로 제후의 지위와 함께 성씨를 하사하죠. 이때 한무제가 내린 성이 바로 쇠금자 김씨였습니다.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일제의 아버지인 휴도왕은 평소 금인, 즉 금으로 만든 사람 형상을 모셔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무제는 이들이 금을 다루는 기술과 그 신앙을 인정하여 김이라는 성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제, 즉 투후 김일제가 역사에 완벽하게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후 수십 년간 중국 대륙의 핵심 가문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이 흉노족 왕자의 이름이 왜 수백 년 뒤 한반도 구석에 있는 신라 왕의 무덤 비석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고대 동아시아에 거대한 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흉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다른 증거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